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뉴스공장 3부입니다. 오늘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세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다. 특히 오늘은 의료진이 대거 출석하는데요.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윤수아 의원 연결해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 이 청와대 약물 문제를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던 분인데, 예. 그 이후 이제 한 달 이상 약물 정국이 이어진 만큼 오늘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조망해보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별로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이죠. 예. 예. 참 한심합니다. 예. 네. 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약물이 왜 이렇게 사용됐을까 이랬지만, 이제 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서 그림을 그릴 수준까지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청와대가 약물을 구입한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약품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도 복잡해요. 카테고리 자체도 복잡합니다. 참 마약류 그 재산 대장에 보면 네. 기존에 직접 그 구매한 의약품 목록에 확인된 자낙스, 할시온, 스틸렉스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도 아티반, 리제, 뭐 발륨 뭐 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이제 그때 보도될 때는 예. 이런 약물이 있구나 했는데 쓰시 않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네네. 예. 일반인은 미다졸람 향정신뿐만이 아니라 코데인, 아이알코돈, 몰핀은 좀 들어보셨죠? 네네. 예, 옥시코돈 이게 마약이거든요. 네네. 의료용 마약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것은 많이 들으셨을 건데 태반 주사, 네네. 주사제. 아이넥주나 멜스몬주, 뭐 백옥 주사, 네. 그리고 감초 주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수면 유도제, 그리고 각종 주사제. 뭐 큰 틀로 보자면 주사제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크게 나눌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 약품들이 세금으로 꼭 구매했어야 하는 약품들인가? 뭐 청와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등등. 네네. 물론 건강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직접 구비하거나 이것은 국방부 군 의무사령부에서 공급되거든요. 네. 경로가. 근데 이제 물론 뭐 테러나 재해 등으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뭐 대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직접 구매하지 않는 그 몰핀 아까 말씀드린 네네. 코데인, 마약류는요. 네. 국방부 군 의무사령부를 통해서 공급된 건데 네. 경호상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군에서 공급된 굳이 청와대에서 자낙스, 할시온, 스틸렉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음에도 따로 구매한 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반주사, 아까 말씀 백옥주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구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구입됐죠. 이것을 국민들 세금으로 샀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당연히 이어질 질문은 왜 이렇게 꼭 상비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약을 네네. 왜 이렇게 또 많이 산 거냐. 그러자 당연히 대부분은 누군가가 이런 약물에 중독됐다고 보는 게 개연성이 있는 추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오늘 뭐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가능성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선 또 청와대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이제 불출량이 나가는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원래 구매량과 남아있는 재고량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른 선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선으로 나갔다 이런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건데. 네네. 지난 그 12월 5일 청와대 기간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 의무실장이 나와가지고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대통령이 처방된 것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네. 그럼 직원들에게 처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누군가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걸 밝히라는 것입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잔악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83정인데 불출 기록은 27정밖에 네네. 없으니까 네네네. 수백 정이 사라진 거군요. 말하자면. 기록에. 네네네. 네.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게 불출이 됐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길 수 없는 사람에게 불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정황으로 여쭤봐야 될 것이 예. 이게 청와대에서 이런 약물을 구입하는 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네. 언제부터 네. 급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영석 그 주치 때는 이 부분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해줬대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서창석 지금 서울대 병원장이시죠? 네네. 이제 그분이 지금 대로 집중 구입이 됐고요. 그 2014년 8월까지 16개월 의약품 구매액이 총 5,071만인데 그 재임 기간 월평은 316만 원. 네. 이 부분 관련해서요. 그래서 서창석 병원장이 18개월간에 1억 281만 원, 월평균 571만 원을 구입했다는 건데, 그때부터 청와대 의무실에 의약품 구매가 급증한 것이고, 오늘 그 나오십니다. 저 증인으로요. 네네. 좀 따져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결해서 이제 다 파편화된 정보들이 이제 합쳐져 가는 과정인데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봐야 할 뉴스가 지적도 하시긴 하셨는데 네네. 청와대 방금 말씀드린 약물 대장에 보면 수령인들이 써 있는데 그 수령인 중에 사모님이란 단어가 청와대에서는 사용할 리가 없는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모님이 누구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 최순실 그 최순실 쪽에서 약을 타가고 사모님이라고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네네네. 뭐 사모님이라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정호성 씨는 또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호칭이 대단한 다르긴 분이신 한데. 것 같은데 네. 청와대가 이렇게 의약품 불출대장을 제출할 때 누구에게 처방했는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가렸다가 그 옆으로 삐져나오면 사모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리한테 준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 발견하셨죠. 그래서. 예. 네네 누군지 해명을 요구하고 그 사모님이 처방 세레브렉스라는 약을 네. 추적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관절염 술관절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술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계속 창원병원에서 대리 처방 조사 당시에 최순실과 최순득에게 계속 처방한 적이 있는 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성을 따져보니 거의 뭐 158회 정도 처방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수시로 정도가 아니라 그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이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되죠. 네네. 그러면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 그동안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합쳐놓아 보면 네. 이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서창석 주치의가 들어온 이후부터 최순실 씨가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아예 청와대를 통해서 공급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구입을 한 부분과 네. 그리고 이제 불출량과 재고량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양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약품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특히 마약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건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우리 공장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뭔가 이렇게 좀 중독, 이 약물 중독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다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이런 추론을 계속 보강해주는 뉴스가 최근에 또 네. 차원뿐만이 아니라 뭐 김영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처방을 받았다. 이런 수량병원도 있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런 약물들이 다 처방이 필요해서 개인이
그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아예 네네. 이렇게 청와대로 그 공급 라인을 돌려서 그걸 네네. 처리해줄 사람을 주치를 있었죠. 바꾸고, 예, 네. 바꾸고 그때부터 대량으로 구매해서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쉽게 네네. 의약을 받아갔다 하는 의혹이 가능할 정도의 주변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에서도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 깝깝합니다. 길라임 외에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이렇게 여기는 뭐 이제 이름도 보정을 잘해요. 통행신. 하여튼 이런 보도가 네.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외부의 그 차움과 김영재 의원 네. 이 부분과 청와대의 의무실 그리고 그 부분을 김상만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독대해서 자기가 주사 치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 비선 라인이 국정농단의 비선 라인 중에 의료농단이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위 그 보안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안 손님의 제1 그 주체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면서 이런 향정신성과 마약류를 마음껏 네. 좀 처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술까지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최순실, 최순득 양 자매의 부분과 함께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청문회 그리고 나가서 특검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긴 했는데 그 일부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국민 세금으로 최순실 약물을 공급해 준 거다 청와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예, 약물을 밖에서 다른 데서 몰래 들여왔거나 청와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반출됐거나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이러한 시술을 받고 다닌 정황까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에서 관저에서 피까지 대통령 그건 국가 이익 기밀사항입니다. 대통령 피는 우리들 평민들 피하고 틀려요. 이익 비밀인데 그 부분을 검사까지 하게 했거든요. 채취를 해서 밖으로 빼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아마 마약의 그 중독성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판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몇 cc 지나면 넘었다면은 그 김기춘 씨가 여기서는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일본에서 가서 치료받았던 줄기세포 치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하고 쭉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피검사에 주목을 했었는데 뉴스공장에서도 네. 그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의원님 저희 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각이. 네? 저 공장장님하고 고정하면 제가 피곤합니다. 저 막 붙들 볶을 거 아니에요. 네. 공장장님이 계속 노동시켜버리면 철야 노동 장군 그럼 저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요 소주 먹어야 돼요. 예. 한 가지 그러시고 남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약물에 관한 이야기 큰 그림은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 의료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또 연관이 있는 거다고 하는 녹취록이 한번 의원님실을 통해서 공개됐었어요. 예.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정확히 최순실과 연관된 부분은 오히려 그 녹취록을 통해서 우병우 와 이 부분 직접적 연관에 정확한 물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온 국민이 관심사였거든요. 최순실에게. 근데 지금 수감된 뒤로 그 작은 집 간 뒤로요. 한 달 넘게 지금 한 번도 이 공황 장애에 관해서 약을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루 전에 김상만 씨가 공황 진단서 끊어주라고 했잖아요. 거부했지만 입국 전에 공황장애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했던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만 씨가 그 연결고리인데 그 뒤에 우병우 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 참 기가 막힌 것은 앞전에도 이제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공황장애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감옥 갈 것은 갔다 오자. 근데 네. 빨리 나오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황장애라는데 공황장애는 그렇게 어디 팔 부러지고 어디 뭐 하듯이 이렇게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상당한 시간을 그래서 못 한다고 한 건데 지금도 역시 그 감옥에 수감된 뒤로 지금까지 안 했고요. 거기서 공황장애를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병명도 모르는 거죠. 네. 네, 에어포트 장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최순실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로 이미 저는 연결선상이 이미 확실히 다 돼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입국과 관련해서 네네. 뭐 공황장애 진단서로 예를 들어서 형을 줄인다든가 하는 네네. 그런 기획에 참여한 게 아니냐, 아예 사전에. 그런 의혹을. 충분히 그렇게, 그럴 네. 소지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의원님, 그, 유머 감각을 보니 저희 방송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자주 모시겠습니다. 자주 뵐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었습니다.